일본의 자위대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해상 자위대를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는 적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방위대신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염두에 둔 듯한 자위대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어 조직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있는 침략 군사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나서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전쟁을 주도했던 군부 세력과 정치 세력들은 체포되었고 일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국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세상을 못살게 만들었던 일본군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내에 남아있던 군인들과 군대는 모두 무장 해제되었고 항공기는 연습용으로 몇 대만 남기고 모두 해체되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 제9조에 따라서 아시아 최초의 국군이라는 자부심 아래 수많은 침략 행위를 저질렀던 일본군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서 사실상 재군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한국 전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사령관 맥어더는 미군 병력의 한반도 이동으로 예상되는 일본 방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한국 전선으로 빠져나간 미군 병력수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찰 예비대를 만들라는 전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재군비를 반대하는 맥아더는 할 수 없이 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여 1950년 8월 10일 7만 5천 명으로 오늘날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습니다. 말이 경찰이었지 실제로는 확실한 군사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끈질기고 이중적인 행동에 몸서리쳤던 미국은 경찰 예비대에 과거 일본군 장교 출신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고 조직의 지휘는 미국 군사고문단이 맡았습니다. 처음에 경찰 예비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말단 조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뜨거워지자 일본은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소련에 맞서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군사 방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 경찰 예비대는 구 일본군 장교 출신도 받아들여 보안대를 창설하여 조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그해 일본 해군의 후예인 경비대는 보안대와 함께 총리 직속의 보안청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6월에 육상, 해상, 항공 등 세 가지의 자위대가 출발했습니다. 자위대는 다수의 인원과 막강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무장 조직이지만 일본에서는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패전 후에 일본 헌법이 침략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자위대는 방어 조직이지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자위대의 무기와 활동 범위는 법률이나 국회의 심의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등의 공격 무기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압력으로 무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위대 무기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들이 많으며 방위 예산도 우리보다 10조나 많은 60조 원 규모입니다. 육상 15만 2천, 해상 4만 4천, 항공 4만 7천 등 모두 24만 명인 일본 자위대는 현재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문민 통제하에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과는 전혀 다른 방위 조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헌법을 뜯어고쳐 싸울 수 있는 일본군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위대에는 군국주의에 찌들었던 일본군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숱한 침략 전쟁으로 단련된 침략 근성이 가득 찬 구일본군 장교들이 자위대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군이 창설을 주도했던 육상이나 항공 자위대에 비해 제국주의 일본군 장교들이 창설의 주역이었던 해상 자위대에는 아직도 제국주의 일본군의 전통이 곳곳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패전 후에 미군은 일본 열도 주변에 널려있던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 스며든 제국주의 성분이 해상 자위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해군 대장까지 오른 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주재 일본 대사를 하고 있던 노무라 기치사부로가 해상 자위대의 창설 주역이었으니 그 전통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상 자위대는 제국주의 일본 해군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많습니다. 러일 전쟁 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해군 카레라 부르는 카레 식단이 지금도 어김없이 배식되고 있습니다. 또 5분 전 정신이라는 전통에 따라 모든 것의 준비는 일이 시작되기 5분 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는 침략을 하지 않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충분한 자위대만으로는 침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적혀있는 헌법을 굳이 뜯어고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시아로 다시 자기들의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뒷받침해줄 산업력의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항공모함도 그리고 전투기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야심이 또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군사력의 확대와 함께 얼마든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일본,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나라가 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여 그들의 야욕에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는 것을 자위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